예, 주말에 금융시장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이제 시장 정리해보겠는데요. 미증시는 또 올랐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3일 연속해서 음봉이 나왔다가 S&P 500 지수가 양봉이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200일선을 다시 회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00일선 부딪히면 멀리 떨어지는 그런 패턴이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바로 다시 돌파가 되느냐, 이게 이제 또 다시 고점 확인하고 아예 그냥 밑으로 쭉 가느냐, 기로점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간으로 보면 달러가 0.2% 빠지고 2년물 국채 금리가 1.9%.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거의 막바지다. 대신 유럽은 조금 더 올릴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나오면서 달러 인덱스는 좀 약해지고 국채 금리는 좀 안정이 되는,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국제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 2주 동안 보면 하루인가 빼놓고 계속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번 주는 상승폭은 좀 주춤했습니다. 2.2% 올랐고, 미증시를 보면 빅테크주가 상대적으로 선전하면서 나스닥은 플러스가 나고 S&P 500은 마이너스가 나고, 뭐 상승폭 하락폭 차이가 크진 않았지만 어쨌든 좀 시장 분위기가 그동안에 뭐 가치주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성장주, 그다음에 빅테크 이런 쪽에 조금 더 힘이 실리는, 예,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죠. 그리고 주요 종목으로는 테슬라가 이번 주에 9% 올랐고요. 한동안 강세를 보였던 금융주는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종목들별로 엇갈리면서 JP모건 같은 경우는 5% 넘게 빠졌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번 주에 2.7% 올랐는데 종가로는 이제 12월 이후에 최고가 이제 기록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주말에 미증시가 제법 강하게 올라갔잖아요. 강하게 올라갔는데 주요 재료를 좀 살펴봤더니 첫 번째가 이제 해고 관련된 이슈들. 그러니까 이번 달에 발표된 정리해고를 보면 아마존이 18,000명, 구글이 12,000명, 마이크로소프트가 10,000명, 세일즈포스가 7,000명 정도 이제 해고한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월별 미국 기업들의 이제 해고 건수를 이제 합친 게 나오는 건데, 이제 이번 달에 갑자기 확 늘었어요. 이게 뭐 새해라서 그런 거일 수도 있긴 한데 좀 특징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작년도 11월에 이제 늘어났던 거는 이제 그때 메타라든가 트위터 관련된 이슈 때문에 갑자기 숫자가 확 올라간 거였는데, 어쨌든 2만 명대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7만 명대로 확 올라갔잖아요. 아직 이번 달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숫자는 더 올라갈 것 같은데, 해고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기업, 그러니까 나쁘게 보면 경기가 그만큼 안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지만, 그러니까 좋게 보면 아, 이게 이제 지금 노동시장이 너무 뜨거워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식어지기 시작하나 보다. 그러니까 이런 해석이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일부에서는 좀 다른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고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보면 코로나 때 온라인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사람을 많이 뽑았던 기업이라서 그냥 그 기업이 덜어낸 거일 뿐이지, 이 리오프닝이 되고 나서부터 늘어났던 뭐 서비스업이라든가 이런 쪽은 아주 멀쩡하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뭐 노동시장이 식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빅테크조차도 이렇게 해고가 되면 이 노동시장 공급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임금 상승 압력이 좀 둔화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반응을 해서 이제 주말에 미증시가 올라온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주 이제 다우지수 일별표인데, 이번 주에 보면 갑자기 변동성이 커졌어요. 막 400포인트 가까이 빠지고 600포인트 빠지고, 3일 동안 갑자기 낙폭이 1200포인트가 넘게 나왔었거든요. 이런 어떤 낙폭이 갑자기 왜 만들어졌나 봤더니 이번 주에 옵션이 이제 만기였잖아요. 근데 걸린 옵션 규모가 역대 최대였대요. 예, 그래가지고 아마 파생시장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게 아닌가. 그래서 시장을 좀 위아래로 흔드는 그런 게 예전보다 재료를 더 민감하게 해석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미증시가 흔들린 진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재료도 있겠지만, 재료가 새롭게 나온 재료가 없는데 저렇게까지 흔들리나 싶었는데 걸렸던 옵션 규모가 역대 최대 정도였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준 인사들 발언도 좀 영향을 준 것 같은데, 뭐 에스터 조지, 크리스토퍼 월러, 패트릭 아커 이런 사람들이 각각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에스터 조지가 발언한 것 중에서 좀 주목받은 건 급격한 경기 침체는 피할 수도 있다. 근데 이게 묘한 거예요, 이 발언이. 왜냐하면 안 좋게 보면 아, 이게 연준이 얕은 경기 침체는 각오를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는 거는 피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되는 측면도 있고, 달리 보면 경기 침체가 세게 가지는 않는구나라는 걸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이제 나쁜 쪽보다는 긍정적으로 해석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급격한 경기 침체를 전제로 주식시장이 그동안에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얕은 경기 침체 정도는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라고 투자들이 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정도라면 이제 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충격을 받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날 증시가 올라간 이후로
크리스토퍼 월러 발언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거든요. 저게 로이터에서 그랬나 블룸버그인가 거기도 그렇게 나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는 수준의 이제 금리가 근접하고 있다. 그러니까 금리 계속 올렸더니 인플레이션이 억제되고 있다. 근데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정도의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다 되어가고 있다. 이런 언급을 해서 이게 거의 마무리가 됐구나라는 걸 확인시켜줬다. 그래서 이 발언 이후에 증시 상승폭이 커졌다라는 주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발언도 좀 중요했던 것 같고 그 외에 뭐 이제 패트릭 아커도 이제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은 뭐 이렇게 특징적인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레리 서머스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약간 낮아지긴 했지만 인플레이션 하락은 일시적인 요인이다. 아직 경계를 풀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다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분석가들도 대체로 보면 레리 서머스하고 좀 비슷한 발언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올라가긴 했지만 좀 일시적인 반등이야. 이런 주장들도 적지 않게 좀 제기가 되곤 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게 어제 오늘 보면 신흥시장 쪽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갑자기 이거는 그 리피니티브 데이터인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리서치 자료에 의하면 역대 최대 자금이 들어왔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데이터상으로도 2021년 이후인가 최대 규모로 들어온 걸로 60억 달러 정도 들어왔는데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리서치에서는 127억 달러인가 뭐 그렇게 들어온 데이터도 있을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조사 대상으로 하는 펀드 규모가 다 달라서 그래요. 예, 그 규모가 어디는 뭐 5천 개 검사하고 어디는 뭐 7천 개 조사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어서 데이터가 다 제각각인 건데 어쨌든 신흥시장 쪽에 자금이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실제로 이제 올해 들어서 주식시장 움직임을 보면 한국이 제일 많이 올랐고 다음에 중국이고 미국이 이제 제일 아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금의 중심이 약간 신흥시장 그다음 유럽 뭐 이쪽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쉽게 꺾이진 않을 것 같다. 이 점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슈를 보면 미국이 이제 만기 주간 넘어갔습니다. 이제 FOMC로 넘어가게 되죠. 이제 금리 인상이 사실상 끝.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로 가게 될 건지 아니면 이제 중단 안 하는 건데 그래서 그 인하는 없는 건데 이쪽으로 해석하게 될 건지 이게 이제 좀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빅테크만 구조조정하는 거냐, 그래서 노동시장이 식은 게 아니라 그냥 쟤네들만 저런 거냐, 아니면 노동시장 공급이 늘어나서 임금 상승 압박이 떨어지게 되는 거냐, 이거에 대한 어떤 논란이 본격적으로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번 주에 해고 발표가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초라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1월에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신흥시장에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대형주 중심의 어떤 강세 국면은 쉽게 멈추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예탁금이 늘지 않는다면 차별화 장세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서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의 아재 테스트는 이거 딱 보면 무슨 게임인지 아실 것 같은데 옛날에 갤러그 50원 놓고 하던 게임이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빵빵빵 쏘다가 갑자기 합체를 하죠. 예, 이게 이제 얘가 뭐 집게 들고 내려와가지고 이걸 물고 올라가서 내려오던 거를 이걸 잡아내면 이게 두 대가 합체가 되면서 이제 미사일이 두 개로 나가면서 이제 저 적을 빨리 무찌를 수 있는 그게 이제 되잖아요. 저는 이게 게임을 되게 잘하거나 이제 그러진 않았는데 이게 전자오락 저희 때는 전자오락이라고 그랬어요. 전자오락이라고 또 오락실 그러고 전자오락실 그렇게 불렀죠. 그래서 이게 또 게임이 있길래 예, 저 인터넷에서 검색하다가 눈에 보여가지고 이제 그래왔습니다. 가끔가다 이렇게 추억의 게임 한두 개씩 찾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옛날에 스크램블인가 뭐 그런 게임이 있었고 방구차, 탱크, 올림픽 막 자가지고 막 튕겨서 버튼 빨리 누르기 하던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하여튼 그런 게임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서 집어냈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 연휴 기간에도 이제 매일 이슈 가지고 방송은 계속 진행을 할 거니까 시간 나실 때 편안하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카페 고릴라 리서치에도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리서치에서 저 데이터들, 자료들 많이 올려놓을 테니까 많이들 봐주시고요. 그리고 가입 안내도 있으니까 많이들 또 이제 읽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특히 이제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